혹시 결혼 생활은 지금 그럼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좀 혼성했어요. 일주일이요? 네, 제가 배에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네, 그것 때문에 좀 그것 있어요. 때문에. 혼인신고 그러면 했어요? 지금 임신을 하셔가지고. 아직 안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어서. 그렇다 애를 지울 순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집에서 5개월 차라서 일단 애는 무조건 저는 낳을 거라 가지고. 애는 낳으셔야 돼요. 애는 낳으셔야 되고. 잠깐만요. 제가 사주 좀 먼저 볼게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얼마 길게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네. 1년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건데 너무 안 맞고. 그쵸, 안 맞죠? 당연히 일이 술 장사를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술 장사에 비해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도 너무 자주 먹어요. 그 대주님께서, 남편분께서요? 네네네. 제가 임신한 상태도 1인치도 못하는 것 같고 말도 조금 싸우면 함부로 하고 욕도 하고 막 완성도 높이고 이래서 네, 이제는 뭐 도저히 진짜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약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집도 안 들어왔거든요. 연락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제가 그 본인 사주를 보면 이 사람하고 같이 궁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본인이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났다고 하시거든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치고받고 다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아이는 낳을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다행히. 맞아요. 근데 아이는 제가 봤을 때 낳아야 된다고 보여지긴 해요. 다만 지금 혼인신고를 하신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해. 혼인신고를 안 하셨다는 거는. 물론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안 살고는 제가 볼 때 결정권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결정권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있다고는 하세요. 다만 본인이 헤어지려고 하면 이 사람이 잠깐은 정신 차린 것처럼 잘해주려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하나의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좀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라 해야 될까? 일단은 같이 살고 안 살고는 본인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살면 살수록 본인이 힘들다.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게 뭔가 즐거운 결혼 생활이라기보다는 뭔가 고독하고 고달프고 약간 상처받는 결혼 생활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왕 정리를 하실 건 빨리 하시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쉽게 본인을 놔주는 걸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쉽게 놔줄 것 같아요. 항상 그냥 각자 살 길 살자 이러거든요. 다툴 때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는데요. 아 그래요? 말은 결정만 하래요. 어떻게든 네 결정에 따라주겠다고. 글쎄 내가 봤을 때는 결정을 지금 맡기잖아요. 본인한테. 근데 막상 본인이 따로 살자, 이혼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서 돌아오는 반응이 본인이 원하는 그런 반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반응은 그런 거잖아요. 이혼하자 하면은 그래 이혼해.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본인이 뭐 헤어지자,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당장으로서는 이혼을 하겠다고 대답을 할지 몰라도 행동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러니까 나는 애기도 걱정이고 왜냐면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애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혼을 할 거면 최대한 빨리 하시랍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끊어내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술을 많이 먹고 뭐 좋아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게 나는 없다고 느껴진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부부로 연을 맺게 되면 서로 존중해야 되고 배려하고 서로 위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 이기적이단 말이죠. 그냥 자기만. 맞아요. 오직 나 자신. 오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식도 뒷전. 근데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본인이 세 번째예요. 제일 꼴찌라고. 애가 먼저고. 순서도 아기가 먼저입니다. 자식에 대한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식을 끼기는 낄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왜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육아 방식?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요. 두 사람이. 아기를 키우는 그런 양육 방식이라든지 교육 방식 이런 것도 제가 너무나도 안 맞고
그리고 좀 물론 이 사람도 아빠가 처음이라 서툴긴 하겠지만 서툰 거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래 좀 좋은 말씀 안 주시거든. 그리고 원래 본인 사주를 보면 본인은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네. 어디 갈 때 그렇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쵸. 아무리 빨라봤자 한 33, 4 정도 돼야지 그때 결혼을 할까 말까인데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람이 결혼을 빨리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 사주팔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역행하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땜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게다가 일단 본인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을 만났다 보니 본인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시랍니다. 언젠가 나도 그러니까 바뀜이 없는 거죠, 아예. 전혀.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변하긴 해요. 왜냐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하긴 하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를 그거는 힘듭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너무 큰 기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마음은 그러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긴 하셨지만 이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 너무 매일 싸우니까 이제는 도저히 저도 이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합이 안 맞아. 너무 힘들어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직업, 뭐 남편의 직업, 뭐 남편의 돈벌이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일단 사람이 돈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는 마음도 안 편하고 그렇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다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 그렇다고 그다지 똑똑한 사람도 아니래.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냐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니까요. 제가 볼 때 본인 같은 경우는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요. 네네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어른스럽고 어떨 땐 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똑똑하세요. 네네. 다만 본인이 본인의 이런 거를 많이 못 누리고 살아온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가치를 잘 모른다고 하시거든. 본인 할머니는. 근데 맞아요. 그런 거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좋은데 근데 이제 좀 이 사람이랑 만난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그래. 정리할 거면 아싸리 빨리 정리를 하고 일단 아기는 낳아야 되니까 아이를 낳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기술을 조금 쌓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혼자서 아이를 키우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뭐 말만 하면 헤어져 줄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맞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돌아가제도 자꾸 말을 바꿔버려요. 친정에 가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좀 그래요? 그건 아닌데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고 제가 이렇게 마련한 집이라서 그 당사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집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게 그건 없는데. 친정은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제 지금 본인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아이가 조금 위태로워 보여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근데 거예요. 제가 좀 일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5개월이라면서요. 네 일하고 있어요. 어떤 일 하시는데요? 저 병원에서 일해요. 간호사 그런 쪽이신 거예요? 네, 조무사 쪽에 일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 쪽에. 근데 제가 지금 본인 몸 상태를 기운으로 봤을 때는 본인 지금 쉬셔야 된다는데. 그래서 저도 다음 달까지만 하고 일을 좀 그만둘 생각인데. 일을 쉬시랍니다. 애기 안 좋습니다. 애기한테. 그리고 몸이 많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지금 5개월 차면 많이 힘들지 않아요? 좀 일할 때 앉지를 못하니까 거의 서서 일하니까 허리가 좀 많이 아프긴 해요. 그니까요. 이게 엄마한테도 안 좋지만 애기한테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도 이제 어쨌든 다음 달까지 하고 이제 정리하실 계획이시니까 그래서 근무는 이제 정해놓으신 그 기간만큼만 하시고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분하고는 일단은 잘 의논을 해보라고는 하시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은 잘 잡고 계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 거면 아이를 한 명 더 낳는 게 낫답니다. 오히려. 왜죠? 오히려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그러면 조금 괜찮아지는 게 있다고 보여지 100%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조금 괜찮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힘든 결혼 생활인 거는 맞다라는 거죠.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래. 이왕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라고. 아싸리 빨리 정리해라. 제가 볼 때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이 사람 이혼 안 해줘요. 그래요? 네. 이번 연도 지나시면 이 사람 그냥 들어 눕는답니다. 그럼 이혼하게 되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네. 근데 이 사람 핑계 댈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요. 맞죠?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양육비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요? 호적에서 자기 자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돼버리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양육비를 주는 걸로 저는 보이지 않아요. 네 애 네가 키워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호적상 깨끗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줄 의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던 거죠. 자기가 임신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이 본인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놀랍지 않다는데요. 그다지 놀랄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볼 때 본인 참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금 그 직업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본인 사주를 보면 너무 아까워. 네. 그래서 나는 좀 다른 일을 나중에 좀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바깥생활 하셔야 되는 분인 거 맞거든요. 맞죠. 아, 일은 그쵸.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잘 출산하고 나시면 그때는 새롭게 좀 기술을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볼 때는 본인 손재주도 좋다고 보이고 머리도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좀 직업을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업 쪽으로 풀어먹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업 쪽. 사업 쪽도 괜찮아. 좋은 게 많아요. 물론 아이가 생긴 건 축복이긴 하지만 지금 남편 자리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이게 좀 큰 고민일 거 아니에요. 맞죠. 이 부분을 잘 좀 이렇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본인 사주 너무 아깝답니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다만 본인이 내가 볼 때는 부모복이 좀 없대요. 부모복이요? 그러니까 부모복이 없다라는 거는 부모가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복이 많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어르신들이 봤을 땐 전반적으로 다 따져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은 부모복이 타고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다만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기운은 많아요. 본인이 그 의지력이 좋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서 기술을 배워서 자수성가 하시랍니다. 내가 볼 때 본인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 남자분이 곁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고생하는 그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요.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본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으면 방해가 많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본인은 자수성가도 약간 할까 말까 정도고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를 시작하면 오히려 아이를 혼자 키운다고 하더라도 더 수월한 게 많답니다. 아이는 무조건 본인이 키워야 되고 맡기시면 안 돼요. 그 상대방 쪽에 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알겠죠? 태어날 아이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영민하답니다. 본인을 닮아가지고 내가 볼 때 남편도 머리가 좋거든요. 둘 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 아이가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부모의 교육 방식이 잘못되면 아이가 엇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맞죠? 근데 태어날 아이는 제가 볼 때 사주가 좋답니다.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또 부모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물론 좀 많이 고민이 되시긴 하실 거예요. 또 결혼을 하신 지도 너무 얼마 안 됐고 또 뱃속에 아기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잘 생각해서 좀 올바른 결정을 잘 내렸으면 하는데 일단 말씀은 똑같이 주세요. 결정을 할 거면 너무 늦게 결정하시면 안 된다고.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어떤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알고는 뭐 따로 뭐 다 얘기해 주셔서. 직업은 제가 볼 때 손으로 풀어먹는 직업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네, 제가 볼 때 본인은 손기술이 괜찮거든요. 꽃장사 이런 거는 혹시 좀 안 받으신가요? 옷장사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볼 때 본인은 화술도 좋아서 화술은 이렇게 말하는 기술 네네네. 괜찮은 편이라서 옷장사 나쁘진 않은데 뭔가 손으로 먹고 사는 거랑 옷장사는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잘 될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의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 그냥 옷장사면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거기서 조금 더 잘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인 것 같고 근데 손으로 먹고 살게 되면 더 좀 좋은 게 많아요. 금전도 그렇고 우리 부와 명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금전도 그렇고 대인관계, 인복도 그렇고 손으로 먹고 사는 기술을 가지시면 더 좀 좋은 부분이 전 더 많다고 보입니다. 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